살면서 이 얘기를 언젠간 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사람이 편안한 게 있고 평안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숨을 쉬잖아요. 사람이 어떨 때 한숨을 쉬나요, 여러분? 답답할 때, 그리고 일이 안 될 때, 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 어머니, 결혼하신 어머니들은 어떨 때 한숨 쉬세요? 애들이 속 썩이고 남편의 얼굴을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한숨을 의학적으로 살짝 알아봤더니요, 사람의 마음 상태와 호흡 상태와 몸의 모든 느낌이 불안정할 때 사람이 숨을 빼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한두 번의 한숨은 좋죠, 이렇게. 이렇게 한숨이라기보다 숨이 이렇게 한꺼번에 훅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는 인간이 몸의 근육 상태나 호흡 상태가 불안정하고 올라오면 모든 생명의 이 구조들이 불편하고 안 되니까 뱉어서 자기가 되게 괜찮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를 제가 보기엔 좀 마음과 몸의 동시에 상태인데, 사람은 편안한 게 있고 평안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설거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돈이 있으니까 남편이 알아서 하거든요. 나한테 돈 받으려고 남편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기계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을 전문적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차도 좀 더 좋은 걸 탈 수 있어요. 좀 큰 거. 전에는 조그마한 거 타다가 큰 거, 버스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편안해지는 건데, 근데 편안은 반드시 평안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는데 평안하지는 않은 경우가 있죠. 근데 조금 불편한데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상태는 편안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개 누가 하나가 좋다라기보다는 그 두 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삶에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돈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대단하게 잘 살지 않았는데 삶이 좀 감격적이거나 조금 이렇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PD 형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그 제작한 이제 형님인데, 저는 이제 오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빠. 이름이 이제 무슨 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준 오빠. 이렇게 카톡을 해요. 아니,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서로 다 가정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분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되게 딸아이 사진을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보고는 우와, 아들이죠 이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머리에 띠를 이렇게 씌워놨더라고요. 여자라는 걸 확인하려고 한 거죠, 이제. 여자다. 남자라고 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데 이제 그분 페이스북에 보면 계속 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들 이야기도 한 30%에서 4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직접 대놓고 막 너무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머리가 있는 오빠니까 되게 문학적으로 아니 막 이렇게 고상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묘사하는데, 그 안에는 딸이나 아들에 대한 상당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사랑하는구나,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아내에 대한 글은 없구나. 그게 다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남의 아이가 크는 것은 사실은 신비하지 않거든요. 자기 아이가 크는 건 되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뭐 이렇게 뒤집었다. 막 그런 얘기 해요. 뭐 스스로 뒤집든, 집안을 뒤집어 놓든, 그럼 애가 뭐 이제 뒤집었다. 어느 날 아이가 이제 맨날 기저귀를 차다가 이렇게 뭐 그 아이가 이렇게 이용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대소변 보는 거. 거기에서 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시했다는 걸 사인을 보냈다. 이런 것이 부모들이나 그런 그 아이와 연관된 그 가족들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리 마이크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리 진행자님 마이크 한번 주세요. 빨리 주세요. 때려버리기 전에. 어머니 마이크 잡으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몇째인가요? 둘째죠? 네. 아이가 클 때 어떤 게 가장 지금도 생각날 만큼 신비롭고 막 기억나나요? 아유, 우리 아이가 이런 걸 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요, 그 앞에서 그 멀리서 차를 보고도 그 차 이름을 정확하게 다 냈었어요. 그게 신비로운 거죠? 네, 너무. 오케이. 봐봐요. 근데 지금 네, 진짜 어머니는 신기했어요. 막 그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지금도. 네.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그때가 3살. 3살. 네. 3살. 지금 여기만 우와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그 차를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에이구. 자, 이 차입니다. 부모니까 자기 자녀니까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신비롭고 신비하고 기쁜 거예요. 그때 엄마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기도 해요. 한 가지 아쉽다면 좀 남편이 새롭게 좀 변화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와 이게 너무 와 우리 아이가 어쩜 이런 거 천재 같았어요. 천재 네. 부담을 너무 주죠. 실제 우리 친구는 천재예요, 안 천재예요? 안 천재래요. 안 천재. 자, 봐봐요. 남의 집 아이가 크는 건 신비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남의 집 아이가 크는 건 신비하지 않고요. 저도 시골에 사니까 저희 집에 좀 이렇게 나무 심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되게 퀄리티 떨어지는 나무를 심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신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좀 싸구려요. 이렇게 보너스로 껴주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 큰 거 사면 이름 모를 그런 나무. 그런데 저희 집 앞은 이제 시골이니까 앞에가 산이거든요. 그 산에는 나무가 수백 그루, 수천 그루가 있습니다. 꽃도 엄청 예쁘게 펴요. 저는 시골 가서 산 지 3년 됐지만 그 나무가 신비하지는 한 번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 마당에 피는 조그만한 꽃은 신비해요. 남의 집 아이가 대단한 천재적인 거를 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신비해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7살 때 무슨 영어 3개국어를 했대요. 이러면은 사람들은 신비하네요. 이러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안 돼. 안 된다고, 그런 애들이. 안 돼. 그 어렸을 적에 똑똑한 애들이 나중에 다 그거 만지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남의 집 나무는 신비하지 않습니다. 집 산에, 내 앞에 있는 내 산에 있는 나무가 피고 그런 거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조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삶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실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아파트 살거든요. 이제 그 단지 안에요. 근데 실장님은요, 집 주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월세 살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집 주변에 조그만한 거 들어서는 거에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요. 전 옛날에 그런 거 보지도 않았어요. 진짜로요. 근데 집을 사니까 그게 보이고 민감하게 그게 간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 왜 이래? 그리고 조경도 됐나 안 됐나요?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옆에 절이 있거든요. 되게 큰 절. 그 절이 우리 아파트에 영향을 줄까? 이건 긍정인가 부정인가? 왼쪽엔 절이 있고 위에는 기도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도로 나면 거기서 또 이렇게 가서 물어봐요.
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집에 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또 갔다가 나오고 이랬는데 최초로 아파트를 사니까 부동산에 가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삶을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사람은요, 삶을 월세처럼 사는 사람하고는 삶이 달라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진짜로요. 여러분, 사장 눈에만 보이고 직원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사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사장님들은 딱 들어가는 순간 알아요. 그리고 회사 밖에서도 알아요. 포프리 사장님이 그래요. 저랑 같이 외국을 갔는데 새벽에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새벽에 왜 전화하세요? 직원들 져지고 있어요. 져줘야 돼요. 져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 사장님은 그런 게 있구나. 직원들은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장 되는지 아세요? 사장이 보는 걸 보면 그 사람 사장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느 날 사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가 어느 날 예뻐지나요? 예뻐져요.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독수리 마스크 끼고 한 3개월 어디에 잠입해 있다가 나오면은 새 생명을 얻더라고요. 사람이요, 갑자기 사장 되지 않아요. 사장 되는 사람들은요, 직원일 때부터 사장님들만 보는 게 보여요. 그리고 사장들만 듣는 게 들려요. 그런 사람들이 사장이 좋다는 거 아닙니다. 사장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주인처럼 사는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날 자기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게 신비한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되게 조그만한 건데. 아, 그래. 내 삶에 내가 월세로 살지 말자. 근데 되게 월세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뼈로 안 살고 자기 부모한테 얹혀 살거나 남편한테 자꾸 이렇게 얹히려고 하거나 돈 많은 와이프한테 자꾸 얹히려고 한다고요. 자꾸 무언가에 얹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도 내 힘으로 살면 좋은데, 그리고 도움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어렸을 적에 자꾸 남한테 이렇게 밥 먹을 때 돈 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나이 먹어서도 돈 안 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 낼 형편에 못 가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돈 없을 때부터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포프리 쇼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로요. 제가 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포프리 사장님이 계란 팔아서 내겠죠 뭐. 근데 여러분 포프리가 그렇게 큰 기업 아니에요. 여기가 막 돈 막 매출액 막 몇 천억 몇 조 하는 회사 아니거든요. 포프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계란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포프리 쇼 보세요 해서 포프리 홈페이지 왔는데 계란이 있더래요. 이거 뭐야? 나 이거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계란이 있네. 돼지고기도 파는 거 같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저보고 이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호동 씨처럼 그런 걸 하나라고 알았나 봐요. 제가 계란 장사를 하는데 이 쇼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회사하고 이 강의하고 매치가 너무 안 되잖아요. 여기가 교육회사도 아니고 서비스하는 회사도 아니고 무슨 뭐 보험 파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 회사가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저도 포프리가 이런 걸 할지는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되게 한국의 큰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뭐 네트워크로 뭔가 물건을 강매하는 회사. 제가 그런 회사에 고객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니까 제가 이거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다 엄청 많이 버는데 거기선 안 하겠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거는 좀 그렇다. 이게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뭐 이렇게 다 이게 없어졌어요. 캔슬됐어요.
근데 계란하는 회사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지 이거는? 나보고 계란 팔라는 건가?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아시겠지만 포프리쇼에는 회사의 상품이나 이런 걸 잘 얘기 안 해요. 뭘 파는지도 얘기를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랑 저 사람이랑 무슨 상관인지. 자, 보십시오. 포프리는 제가 보기에 포프리쇼를 지원하기에 사실 버거운 돈을 내고 있어요. 저도 그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계속 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친구 밥 못 사면요, 부자도 잘 안 되고요, 부자가 돼서도 돈 안 내요. 되게 흉한 모습이죠. 존경받지 못하는 부자. 되게 흉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 매우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제 삶을 우리는 월세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집주인이거든요. 네. 관리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 삶의 집값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아들 천재 될 줄 알았는데 천재 됐어요, 안 됐어요? 어머니,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천재.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 천재 아니에요. 가까이 대고 얘기해 줘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말을 까지는 말고요. 천재는 아닌데 버릇은 없네. 버릇은 없네. 나 천재인지는 모르겠는데 버릇 좀 많이 없네요. 이 친구. 내가 나이 많은데. 나한테 말 까면 안 되는데. 옆에서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아, 제가 말을 걸어서 아니. 엄마가 예.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해줘. 예. 봐봐요. 자, 이 현상이에요. 자, 이게 무슨 현상인 것 같습니까? 자, 봐보세요. 내 애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엄마는 삶에 불필요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 애죠. 네, 맞아요. 네? 내 애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딱 아파트 집값이 떨어질 때 아파트를 산 거예요. 모르고요. 몰랐죠. 제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0%, 20%. 그러니까 자연이 있는 곳에 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막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화인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돈을 엄청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나 막 앵벌이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디스크 나가면서 번 돈인데 그게 그냥 가만히 내가 아무것도 뭐 안 했는데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까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처음에는 막 그 집값 떨어지기 전에는 막 새가 울면은 막 와 서쪽 새다 했더니 아이 시끄러 이 새 밤에 울고 지랄해 쳐 자야지 저 이러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집 나갈 때 집 들어올 때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손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손해다. 어차피 잃은 돈. 에? 그거 뭐 한 200~300억 잃었다고. 아, 집이 700억인데 좀 떨어져가지고. 뭐 어차피 인생 그거 뭐. 내 마음이 더 소중하지. 내가 그놈의 그깟 돈 뭐 금방 버는 거 뭐. 아, 200~300억 금방 마음 먹으면 벌잖아요. 나 진짜. 아, 안 되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리고 이제 집 뒤에 그 산에 가서 산책을 하고요. 마음을 좀 잃으니까, 야, 그래. 여기에 있는 나무 수만 그루 다 내 집의 정원수라고 생각하자. 근데 남양주에서 와서 관리도 해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오는 이 수많은 아줌마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내가 마음이 넓어서 허락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줌마들 열심히 구경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뒤에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희 집 뒤쪽에요. 그냥 산이 정말 좋아요. 그래, 이런 전세자의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는 집주인처럼 살고 때로는 세입자처럼 살자. 이 삶이라는 것이 어차피 70년, 80년 전세 사는 건데 내 아이도 어차피 전세다. 내 아이지만 잠깐 나한테 온 거예요. 스스로 독립할 수 없을 때까지. 너무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이 손님들, 내 가족이고 또 손님이고 친구인 이 사람들에게 또 언젠가는 자기 다리로 살아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또 그렇게 지내자. 근데 우리는 너무 얘는 내야. 너 천재, 너 어렸을 적에 너 기억 안 나? 너 번호 막 외우고 그랬잖아. 차 막 외우고. 너 엄마 에쿠스 사줘야 되겠어? 안 사줘야 되겠어? 네 애비도 에쿠스 못하고 너라도 에쿠스 엄마 사줘야 돼. 너 막내가 사줄 거야? 둘째가 사줄 거야? 너 진짜. 그러니까 좀 애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한다고요. 어디나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뭐 말하고 하려고 하면 애는 그냥 지금 정상적으로 되게 재밌게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집에 있는 얘기 하지 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님들이 애들은 진짜 별로 문제가 없어요. 진짜. 애들은 영혼이 맑고 엄마 영혼이 혼탁해요. 진짜 이거 진짜 엄마가 영혼이 너무 혼탁해요, 진짜. 예? 자기 애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남편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했을 때 내 남편은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그릇된 관계 맺기 방식을 다 연결한 자기의 그 무엇, 내 안 좋은 것과 연결된 새로운 개체. 그러니까 이 개체에서 나의 안 좋은 것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의 없게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예의 없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되게 긴밀하게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엄마가 되게 이렇게 어머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권사님. 그러다가 이제 애가 어떤 상황인데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불에! 네 애비랑! 여배우 권사님. 여권이에요. 그 자기한테 사실 그러니까 그걸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그때는 좀 전세라고 생각하자. 전세라고. 내 아이도 전세해. 잠깐 왔다가 나 또 이제 가야 돼요. 아이는 독립해서 자기의 공간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을 자꾸 인정해주고 말을 할 때도 그럼 구체적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들 그렇게 하면 조금 엄마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엄마 돈 좀 꺼줘. 아침에 신문 돌려! 엄마 루이비통 사야 돼. 둘째는 우유 배달하고. 엄마 루이비통 안경 사고 싶어. 그러니까 말을 좀 이렇게 그렇게 부탁하듯이 좀 우리 첫째 좀 엄마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자꾸 명령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있으니까. 너 그렇게 엄마 얘기 들어. 엄마 얘기 들으라고. 누구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몰라? 누구 때문에? 너 낳고 엄청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공기를 먹고 지난 시간에 제가 운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증기처럼
그걸 먹은 거예요. 그 공기를. 집안의 그 공기를. 수증기처럼. 근데 여러분 눈물이 뭘까요? 눈물은 수증기가 있는데 어느 날 따뜻한 햇빛이 비추어지면 그게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찬 공기가 오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수증기가 얼어가지고 막 눈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비가 되기도 하고 굳으면 뭐가 돼요? 우박이 돼가지고 막 작물을 다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수증기들이 어떤 종류의 수증기들 그게 있는 거죠. 그건 자기 부모의 공기를 맡고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을 맡고 자기가 본 책, 자기가 본 영상, 자기가 만난 사람, 자기가 들은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수증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인처럼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전세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좀 마음이 편해요. 저에 비해서. 아파트값 떨어졌다고 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전세값 올려주라고 하면 뭐 옮기면 되지 뭐. 그래서 그래. 평생 전세 살아라. 속으로. 저 그렇게 좋은 놈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를 삽니까? 집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사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은 주인처럼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전세자처럼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래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면 괜찮은 삶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들으시고요. 여러분 다 진짜로 잊어버리세요. 제 이야기는요.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아닌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건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잊혀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사랑이나 우리의 때가 됐다면 우리는 어느 날 그게 딱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한 달 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나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맛있게 먹은 거 한두 개만 기억합니다. 물론 여성들은 많이 기억합니다. 저도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식탐이겠죠, 식탐. 이 이야기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저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냥 재밌으면 그걸로 그냥 이렇게 바람 스쳐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셔서 좋은 이야기도 들으시고 좋은 책도 보시고 좋은 자연도 만나고 여러분의 종교가 있으시다면 그 종교와 좋은 관계도 맺으시고 그리고 또 5월이 심이 짧으니까 5월, 6월 아침 저녁에 한 번씩 산책하기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잠바 노스페이스 입으시고 산책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